제조업 불황에 대한 공포감으로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구매 관리자 지수 역시 4달 연속 위축하는 모습 보이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전날 FOMC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된 후에 급 반등했던 주요 주가 지수는 하루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머니맵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강했던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주도되었습니다. 엔비디아 6.67% 급락했고요. 애플도 1.68% 하락, 테슬라는 6.55% 급락, AMD 역시 8.26%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M7 종목들의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모두 하락했고요. 호실적을 기록했던 메타만이 4.85% 상승불 지켜줬습니다. 섹터별로도 함께 살펴보시죠. 테크주, 컨슈머 시클리컬주, 금융주와 에너지 역시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헬스케어 같은 분야에서만 상승폭이 나와줬다.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경제 지표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업황이 예상보다 더 나빠졌다는 소식 속에서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공급관리협회는 지난 7월 이 제조업 PMI가 46.8을 기록하면서 업황의 위축과 확장의 가능선, 중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선을 밑돌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48.8이라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가 나온 건데요. 특히 ISM 제조업 PMI의 하위 지수인 고용지수 역시 전달 대비 급락한 모습이 나오면서 공포 심리를 시장에서 자극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낮게 나왔냐면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직후인 2020년 6월 이후 지금 벌써 4년 가까이 이후 최저치가 나왔다라고 저희는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날 함께 발표되었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1년 내 최대치를 기록한 점도 고용의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전주 대비 일주일 만에 14,000건이 는 건데요.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역시 1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던 수치였습니다.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고 있는 4주간의 평균 청구 건수 역시 일주일 전보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 급격하게 고용시장 악화 우려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 금리에 대한 예상 수치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이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월간 고용 보고서를 하루 앞두고 있죠. 고용 관련 지표들이 잇따라 부진하게 나오면서 불안감을 자극시키고 있고요. 이에 따라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9월에 50bp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다라는 베팅이 한층 높아져서요. 22%까지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국채 금리의 거래에도 영향을 끼쳤는데요. 미국의 국채 가격이 급등했고요. 이에 따라 국채 금리는 급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연준의 정책 기조 전환을 전일 시사를 한 데다가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예상보다 더 위축되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국채 매수세에 불이 붙였고요. 10년물은 4%대를 깨고 내려와서 3.973%에 거래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의 실적들도 시장의 하락에 크게 영향을 가했는데요. 첫 번째 실적에 나왔던 아마존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과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5.58%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AWS의 매출과 수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AWS 분야에서 매출은 상승하면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의 전반적인 다른 분야보다 성장세가 앞질러 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주곤 있지만요. 많은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 진출을 하면서 아마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는 점도 우려감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텔도 함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시장 예상을 크게 밑도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장 마감 이후에 19.45%, 장중에는 5.55%, 총합해서 거의 25%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인텔은 여기에 더해서요, 2분기 말 12만 5천 명이 넘었던 인력의 무려 15%를 감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실적 악화에 따라서 올해 4분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점도 주가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애플도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긍정적인 소식을 전했는데요. 매출이 한 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3분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한 857억 7,700만 달러로 집계가 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애플 주가는 장 마감 후 시간에서 현재 0.69% 상승 마감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애플에 더해서 아까 M7 종목들의 마감 상황 볼 때 혼자 상승불 켜줬던 메타가 있었는데요. 메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상승불 켰습니다. 사실 호실 쪽을 보였던 메타의 목표 주가 상향 의견이 잇따랐는데요. 하나씩 함께 짚어보시죠. UBS는 목표 주가 635불을 제시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메타의 광고 수익 추정치를 약 2% 가까이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JP모건도 목표 주가를 610불을 제시했습니다. 한마디 했네요. 메타의 2분기 실적은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펜하이머 역시 목표 주가 615불을 제시했는데요. 메타가 콘텐츠 추천과 광고 타겟팅을 위해서 이 AI를 활용함에 따라서 상당한 상승 여력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제시했습니다. 정말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 메타가 먼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인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라이 릴리 연구진은 비만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신부점 위험 38%가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연구가 발표되었다라고 시장에서 보도했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임상시험을 한 건데요. 체중 감량제로 알려져 있는 젯바운드는 일반적인 유형의 신부전을 앓고 있는 비만의 성인들에 대해서 이 사망 결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라고 밝혔는데요. 꾸준히 젯바운드가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거론되고 있긴 하지만 다양하고 광범위한 건강상의 이점에 대한 사례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정규장에서 3.5%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이 내용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적 발표가 몰렸었죠. 미국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현황 함께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실적 발표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당일 주가 흐름은 당분기 이 목표 달성에서 그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 이 시장의 기대치 이상일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방향이 뚜렷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미국, 특히 빅테크, AI 기업에 있어서는 숫자로 증명을 해야 하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시장, 전일과 오늘의 또 다른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시장 대응하기 정말 어렵다라고 느끼는 하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의 시장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 밤에 열리는 미증시는 어떻게 저희가 예측해 봐야 할지 철저한 내용, 돈이 되는 내용, 오늘도 매일경제 아메리카 리포트에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